안녕하세요, 윤본입니다. 제가 요즘 즐겁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함소원 씨와 진아 씨가 함께 출연하는 아내의 맛입니다. 함소원 씨와 진아 씨가 딸 혜정이를 육아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혜정이만한 아이들을 매일 만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재밌고 공감하면서 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최근에 아빠 진아 씨가 딸 혜정이와 함께 문화센터에 처음 방문하는 재밌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 5년이나 6년 전쯤에 TV 프로그램에 한번 섭외를 받아서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산에서 강의를 했을 때였었는데요. 그 주얼리 일기 이지연 씨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한 50일 정도 됐을 때 첫 아이와 함께 제 수업에 오셔서 그 수업을 함께 촬영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꽤 긴 시간 촬영을 했고 많은 스태프분들이 오셨었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는 분량이 굉장히 짧아서 좀 서운했던 기억이.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날 혜정이가 아빠와 함께 처음 문화센터에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수업 중간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빠와 함께 나왔던 장면들을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처음 이제 참여해서 낯설고 힘들어서 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사실은 어른들도 낯선 곳이나 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죠. 아이들은 그보다 몇 배 더 예민하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의 생김이 다르듯이 아이들의 기질도 모두 다릅니다. 조금 더 무던한 아이들이 있고요. 조금 더 예민한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별다르게 낯가림이 없다가 크면 클수록 낯가림이 심해져서 엄마 껌딱지가 되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실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엄마 아빠도 모두 다르고 우리 아가가 자라난 환경도 모두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큰 부류로 무던하다, 예민하다 나눌 수는 있지만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은 아마 모두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처음 우리 아가와 문센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미 문센을 다니고 있지만 잘 적응하지 못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 어머님들께 우리 혜정이 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솔루션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왔어요. 어디 가요? 오늘 수업 들으러 오셨어요? 네네네. 네, 그러시면 저희가 수업 시작 전에 이쪽에서 네. 잠깐 대기하시다가 안내해드릴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진아 씨가 처음 와서 저렇게 수업 시간과 강의실을 확인하시는데요. 어머님들께서도 수업 시간 미리 좀 도착하셔서 강의실 내부나 또는 그 문화센터를 좀 살짝 우리 아가와 함께 돌아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가가 아직 엄마와 소통이 원활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강의실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거야. 이렇게 엄마가 좀 미리 따뜻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100%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엄마와 내가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겠죠. 무엇보다 수업 시간 전에 강의실에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강의실 환경도 보게 하고 일찌감치 오는 친구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수업을 시작한다면 낯선 환경에서 또 낯선 친구들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를 좀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수업하는 선생님과 또 눈인사와 간단한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생님 얼굴만 봐도 심하게 우는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친구들도 시간을 차를 두고 아이들과 계속 눈맞춤을 하고 다가가면 대부분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좀 먼저 도착하셔서 친구들, 선생님 환경과 먼저 좀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좀 적응이 덜이다 라고 한다면 결석하지 않고 당분간은 꾸준히 수업에 참석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와, 친구 많아요. 저기를 잘 통해야 돼요. 저기가 제일 중요한 거지. 자, 진아 씨는 저렇게 문센에 와서 다른 어머님들과 허물없이 인사하고 상냥하게 같이 안부를 묻는데요. 대부분 센터에 조리원 동기 친구들과 같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혼자서 그냥 아이와 이렇게 안녕하세요. 단촐하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오든지 크게 상관은 없지만 무엇보다 엄마가 낯선 사람들, 낯선 공간에서의 수업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된다면 아이에게도 그 마음이 분명히 전해지겠죠. 수업 전에 간단하게 차를
한 잔 드신다든지 아이와 시간적인 여유를 두셔서 엄마의 마음이 편안하게 돼서 좀 아이와 여유 있게 수업에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혜정이는 이날 공개 강좌에 참여한 걸로 보여요. 대부분 한 강의실, 그러니까 한 클래스에 15팀, 엄마와 아가가 들어갔을 때 그 강의실에 최소 30명 이상의 인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평소에 엄마나 아빠와 이렇게 단촐하게 있던 친구들에게는 문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렴한 비용에 수업을 먼저 체험하기에는 공개 강좌가 더 없이 좋지만 우리 아가가 사람이 많고 넓은 공간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다, 좀 예민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데스크에 먼저 문의하셔서 인원이 좀 적당한 수업을 좀 추천받아서 우리 아이에게 처음 경험시켜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의실 보시면 아이들이 꽉 차 있죠. 물론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혜정이는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복도에서 많은 친구들과 논인사를 하면서 한 차례 울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의실 안에서도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래도 들었어요. 옆에 엄마들이 많이 도와주네요. 많이 옆에서 좀. 효과 있어. 수업 도중에 아이가 심하게 울면 대부분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 때문에 수업이 불편이 가거나 다른 어머님들이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걱정하시는 때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 아이의 컨디션은 살펴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많이 힘들어하면 안아서 토닥여 주시고요. 물이나 우유를 한 모금 먹여주시는 것도 울음을 그치거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업 들어오기 전에 아이가 좀 불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좀 배를 채워서 배를 좀 든든하게 해주시는 것도, 기저귀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게 기저귀를 미리 갈고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하게 울 때는 저렇게 진아 씨처럼 번쩍 아이를 좀 안아서 밖으로 나와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아유, 어떡해. 좀 한적한 데 가서 아이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달래주시면 아이가 안정될 때도 많거든요. 적응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심하게 울어도 강의실에 두실 경우 아이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서 다른 수업에 가서도 심하게 울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울면 상황을 벗어나서 한적하게 토닥여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사실 이날 혜정이는 수업을 다 받지 못하고 중간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시작치고는 혜정이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울기 시작해서 결국은 수업 시작도 못하고 나가는 친구들도 간혹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수업 참여를 많이 힘들어한다면 적응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려운 상황에 우리 친구들을 자꾸 데려오시기보다는요, 시간차를 두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아이가 성장하고 또 몸과 마음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반에는 예민했지만 그 어느 때부터는 수업에 잘 참여하고 엄마와 상호작용도 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애가 힘들어하면, 그리고 낯가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니까요. 혹시 엄마 혼자 센터를 나오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주말에 우리 아빠와 함께 센터를 방문하셔서 우리 아이가 울든 또 달래든 또 수업에 참여하든 아빠와 함께 그런 상황들을 좀 나누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가 엄마 다리를 뻗어서 겨드랑이 잡고 말타기 하는 활동이 있는데요. 이 활동도 사실은 우리 아이 균형 감각을 키우기도 하고 리듬감을 키우기도 하고 엄마와 스킨십과 상호작용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활동이기는 합니다. 자, 말타기 활동을 할 때는 겨드랑이를 살짝 잡고요. 우리 아이 목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게 엄마 몸과 아이의 몸이 동시에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친구들은 조금 세게 흔들어도 신나고 재밌게 즐기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엄마의 몸 위에서 흔들림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선생님을 보지 않아도 우리 아이를 이렇게 엄마 쪽으로 당겨서 안아주시면서 엄마가 함께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것도 아이의 정서에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문화센터에 처음 방문하거나 아직도 센터 수업에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문센 이야기들 많이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